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3장 3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용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07페이지 되겠고요. 우선 거기 밑에 13-2 표식이 나와 있습니다. 캐롤라인의 과자 공장의 한 예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생산 함수와 비용 함수 뭐 이런 것들 거기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는요.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토탈 코스트인 총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총 가변 비용과 총 고정 비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자, 이때 이거를요, Q로 나눠주는 겁니다. Q로 나눠줘서 여기 나와 있는 TC를 Q로 나눠주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TVC를 Q로 나눠주고요. 고정 비용도 Q로 나눠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Q로 나눠주게 되면 요걸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게 바로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바로 평균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얘는 뭐라고 합니까? 평균이라는 말만 붙이면 돼.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 이렇게 되고요. 얘는 평균 고정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 Q로 나눠주지 말고 Q로 한번 미분해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Q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다 이게 Q 생산량에 대한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Q로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요.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가변 비용이 얼마나 변하고 그리고 생산량이 한 단위 변함에 따라서 고정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얘를 뭐라 그러죠? 마지널 코스트죠. 그래서 MC 이렇게 되고요. 얘를 뭐라 그래요? MV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를 MFC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우선 표를 보시면요. 살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표를 보면 생산량이 있어요. 생산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이 있어요. 토탈 코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 고정 비용이요. TFC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변 비용입니다. TVC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 고정 비용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살짝 넘길게요. 자, 그럼 생산량이 빵일 때 그때 거기 보시면 총 비용은 3달러가 되고요. 총 고정 비용이 3달러, 가변 비용은 빵. 생산을 아예 안 하더라도 고정 비용은 쭉 들어가요. 그 다음에 커피 생산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하나 생산할 때는 총 비용이 어떻게 됐냐면 고정 비용은 3달러, 3달러, 3달러 그대로 쭉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여기 보시면 가변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3달러 이렇게 되고 두 개일 때는 가변 비용이 거기 보시면 8달러,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0.8이네요. 죄송해요. 0.3달러, 0.8달러, 그 다음에 1.5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C는 자, 요거 두 개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TFC랑 TVC를 더하게 되면 얘는 3달러, 얘는 3.3달러, 얘는 3.8달러, 얘는 4.5달러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한번 평균과 한계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칼럼 5번을 한번 볼까요? 평균 고정 비용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색깔 이걸로 할게요. 평균 고정 비용이니까 A, F, 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 A, V, C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균 총 비용은 A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 AFC랑 AVC를 더하면 그게 바로 A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FC는 요거요. 평균이잖아요. 고정 비용을 생산량을 하는데 이거는 0으로 하긴 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빈칸으로 해둘게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을 1로 나눠주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3을 2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3을 3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A, B, C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총 가변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요. 0.3을 1로 나눠주면 되고요. 얘는 0.8을 2로 나눠주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1.5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두 개의 합이잖아.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평균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얘와 얘를 두 개 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평균 총 비용은요. 얘 두 개 더하니까 3.3. 그 다음에 요거요. 평균 총 비용 보면 얘는 1.9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한계 비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요. 한계 고정 비용이 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MVC랑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한계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가변 비용과 아니면 총 비용이 변화도 돼. 여기는 여기 TFC를 증가시키는 거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증가하는 거는 0.3. 여기 보시면 0에서 이거 가면 0.3. 그 다음에 여기서 0.3에서 0.8이죠. 0.8 그러니까 0.5 추가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가예요. 여기서는 0.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우선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그림을 가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요 그림 나와 있는 걸요 이용해 가지고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콘레드의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고정 비용과 그리고 가변 비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자, 거기 고정 비용은 fixed cost예요. 그래서 T자를 빼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넣었어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자, 그래서 고정됐다라는 건 뭐냐면 생산을 하던 안 하던 얼마나 많이 하던 일정한 거예요. Q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이 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줄 볼게요. 고정 비용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계속 지출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커피를 얼마나 생산하든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 예를 들어 보면 임대료가 바로 이제 고정 비용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줄 보시면 콘레드가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데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커피 생산량과 상관없이 월급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직원에 대한 보수도 고정 비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원한테 월급을 일정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에 가보시면 기업의 비용 중에 생산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이 가변 비용이라는 거예요. 생산량에 영향 받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가변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커피의 원두, 즉 커피숍을 한다고 해요. 우유, 설탕, 종이컵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을 더 하려고 하면 뭔가 재료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309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됐니? 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B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기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콘레드 생산 책임자에게 생산비와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한대요. 첫 번째,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커피 한 잔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요? 그겁니다. 그리고 점띵 두 번째 보시면 커피 한 잔을 더 만드는데 더에 동그라미 치세요. 추가적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한 잔에 대한 평균 비용 하면은 우리는 AC 아니면 ATC 이렇게 써요. T자를 빼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전체적인 총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줘서 단위당 평균 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네, 거기 보시면은 커피 한 잔을 더에 어디셔널 거기 체크해 달라고 그랬죠.
한 잔 더 만들어요. 그래서 MC 추가적으로 한 잔 더 만드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것은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한 잔 더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 이게 바로 한계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위에 가보시면은요, 그래서 평균 총 비용 나와 있고, 평균 고정 비용, AFC, 평균 가변 비용. 앞에서 우리 시작할 때 했던 용어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계 비용 나와 있어요.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 곡선으로 이제 해서 표현을 해 볼게요. 그래서 비용 곡선 한번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여러 가지 비용 곡선 관련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총 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TFC와 그리고 TV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산량 Q가 있으면 얘는 쭉 일정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가변 비용은요,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비용 곡선은 S라인 반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요만큼 고정 비용에다가 가변 비용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밑에다가 평균, 그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평균은요, 원점에서 그 기울기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이 QQQ는 안 써도 되겠죠? 다음엔 안 할게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평균 한번 보시면, 자, 원점에서 기울기가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3개만 찍으면, 이게 바로 평균 고정 비용이야. 평균,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점차 작아지죠? 이렇게 직각삼각선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AFC, 이렇게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점을 3개만 찍을게요. 여기 색깔 다르게 찍으려네요. 여기, 4개 찍어야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평균 가변 비용 원점에서 그리면 여기가 가장 기울기가 작아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는 기울기가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평균 가변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둘을 합합니다. 둘을 합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을 Q로 나눠주는 형태는 얘가 점차 감소하고요. 얘도 U자인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U자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U자 형태로 이렇게 돼요. 여기다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원점에서 기울기를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커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는 AC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밑에 한꺼번에 그려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우리 한계 비용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계 비용은 접선의 기울기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계 고정 비용은 이렇게 바닥을 깁니다. 그래서 얘는 MFC. 그래서 MFC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고 여기는 더 커요. 더 크고. 그다음 여기서는 다시 더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더 작은 상황이고 여기가 가장 최저점이 되고 최저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여기가 최저점이 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형태를 보여요. 색깔 잘 보이세요?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이렇게 돼서 여기 최저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돼요. 이게 MV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C는 어떻게 됩니까? MVC랑 MFC를 더하는 건데 MFC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MVC는 MC랑 똑같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 여기 가장 작은 그 다음에 여기 같아지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한꺼번에 그린 게 거기 보시면 13-4 그래프 있으니까 직접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특징을 몇 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특징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311페이지 보세요. 우상향하는 한계 비용 곡선. 자, MC가 우상향을 합니다.
자, 이게 뜻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생산을 증가시킬 때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첫 번째 줄 볼까요? 커피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콘레드의 한계 비용도 증가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비용과 생산 함수는 우리가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한 명 투입했는데 그때 얻게 되는 성과가 별로 크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을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성과가 이렇게 조금씩 증가한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생산을 증가시킬 때 사람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자, 다시요. 요쪽 옆으로 가게 되는 걸 의미하면 우리가 이게 생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이게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변비용. 생산을 증가시키는 건데 노동을 엄청나게 많이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노동과 관련해서 임금은 고정돼 있어요. W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노동을 많이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변비용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화시키면 이게 한계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용 측면 살펴봤을 때는 아하,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이 체증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요게 원인이구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한계 생산물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는요, U자 모양의 평균 총비용. 우리 책에선 T자도 집어넣었어요. 평균 총비용. 그냥 AC라고 해도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U자 형태예요. U자 형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왜 U자가 돼야 돼? 그러면 거기 한번 두 번째 보세요. 평균 총비용과 평균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의 합.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시요. ATC는 자, 뭐와의 합이라고요? AFC랑 그 다음에 AVC랑 이렇게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아빠고 얘가 엄마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비용이 아빠 닮았니 얼마 닮았니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AFC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U자 같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처음에는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FC가 이렇게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해 가시죠? 물론 얘도 감소해요. 얘도. 근데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따라서 얘는 조금씩 감소해요. 얘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자, 이 둘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평균 비용을 생각해 보면, 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처음에는 이게 빨리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ATC도 감소해요. 근데 얘는 증가하잖아. 이게 엄마라고 합시다. 얘는 아빠예요. 아빠 유전자 힘이 되게 작은데 엄마 유전자 힘이 굉장히 세. 그래서 여기가 증가하는 형태잖아.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색깔, 힘의 방향으로 보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떠받쳐서 내려가는 힘보다는 올라가려는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산출량이 증가할 때 고정비용은 처음에는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는 평균 고정비용이니까 자, 거기 살짝 세 번째 줄 볼까요?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정비용이 산출물 여러 단위에 분산돼서 평균 고정비용은 계속 감소됩니다. 생산량이 증가될 때 증가시 N빵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FC가 이게 일정한 TFC가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렇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 한번 볼게요.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는데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평균 가변 비용은 상승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 나와 있는 건 똑같아요. 한계 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얘는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NPL이 뭐 꼭 노동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가변 요소면 되겠습니다. 얘가 체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체증하는데 이 체증하는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6잔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
나와 있는 ATC가 있잖아요. 자, ATC 평균 비용 밑에서 마지막 단락 볼까요? U자 모양의 최저점은 평균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여기에요. 평균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요때 산출량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거를 효율적 에피시언트한 스케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효율적인 산출량 이렇게 생산량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얘는 뭐라고요? 효율적인 생산량은 네,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이 총 비용이 최저가 되는 최저점에서의 생산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시면 AC 최저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3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평균, 에버리지와 마지널과의 관계인데요. 얘와 마지널은 우리가 한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개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한번 보시죠. 자, 평균은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학점 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욕탕에 물 가지고도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목욕탕에 물이 있어요. 물이 평균 온도가 40도씨 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얘가 이제 평균 온도야. 평균 온도.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40도씨 물도 뜨거운 건데 여기 추가적으로 물을 버요. 마지널이라는 것은요. 추가적인 이거를 나타냅니다. 추가적인 어디셔널 add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셔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을 추가적으로 한 바가지 더 붓려고 해요. 한 바가지 더 여기다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가적으로 붓는 게 한계 고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40도씨보다 조금 더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이 바가지에 있는 물의 온도양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그럼요,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평균 온도보다 평균이 40도씨인데 한계 온도가 더 뜨거운 물을 붓다라고 하면은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평균은 점차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평균 온도가 40도씨인데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가 40도씨 물을 붓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목욕탕의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 40도씨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게 물이 가면서 식으니까 40도보다 좀 뜨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단순화시켜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평균이 40도씨 온도인데 추가적으로 붓는 물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평균 온도가 차가 낮아져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가 40도씨보다 찬물을 붓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평균 자체는 점차 이렇게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는 학점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좀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와 관련된 그림을 앞에 그림으로 가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니면 그 오른쪽에 전형적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TC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TC, AC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비용 함수 그렸을 때 여기 할까요?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MC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 AC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최저점을 기준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계가 내려갈 때 평균도 내려가는 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똑같은 색이네. 여기가 지금 더 놀라운 거예요. 여기. 뭐가 놀랍습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놀랍냐면 한계 비용이 올라가잖아. 한계 비용이 여기 영역에서는 MC가 체증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MC가 증가하지만 자, 근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C보다는 MC가 더 작아요. AC보다는 MC가 더 이거이므로.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평균보다는 작기 때문에 평균을 깎아먹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90도씨 물을 붓어요. 그럼 이제 이게 평균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80도씨 물을 벗어요. 70도씨 물을 벗어요. 점차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한계는 작아지지만 요 평균보다 좀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그래도 물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이므로 AC는 어떻게 된다? AC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거기 그림 잘 나와 있고요. 바로 밑에 그림과 관련된 특성 설명이 있어요. 자, 점팅 첫 번째 볼게요.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비용은 궁극적으로 증가한다. 맞습니다. 한계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처음에는 감소할 수도 있긴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한계 비용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예,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평균 총 비용 곡선은요. 우리가 뭐 주어지는 생산 비용, 생산 함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공부를 위해서는 이렇게 U자 형태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과 평균 총 비용 곡선의 한계 비용은 요거 최저점을 지난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가지고 잘 체크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그 혼다 자동차 얘가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 비용 함수를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생산함수, 비용함수가 뭐 S자인 형태가 되었을 때 이러한 U자 형태를 일반적으로 지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4절에 나와 있는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